야. 시장되고 사실상 인터뷰 처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중앙에 하고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 녹음을 할 때 내가 안 돼. 네가 알아서 잘해야 돼. 녹음도 해요. 편하게 뭐라도 물어보세요. 뭐 우리 정국장하고 하자면 내가 뭐 편하게 하지 뭐. 대표님 저기 네. 현자라는 또 와이즈맨 현자는 이제 늘 바깥에서 있는 게 보면서 현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현자에게는 참 드물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의 사태와 위기를 막상 닥쳐 보니까 아니든 바뀌든 아무도 현자나 원로가 없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정치권 안에서 발견되는 참 드문 현자예요. 아이고, 그건 과찬이고. 네, 그건 과찬이고. 바깥에 있으면은 그렇다 했을 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현자의 느낌을 주는 거는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평소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사실 과찬이고. 정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좀 과찬이고. 우리가 보는 거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또 진영 논리도 배제하고 상식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는 제 정치 경험으로는 전부 비상식적인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 당대표가 우선 징계를 받으면 받는 즉시 사퇴를 해야죠. 어떻게 당대표가 6개월 징계를 받고 또 저런 식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논하지 않고 딴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움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한 사례가 정치권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두 번째 비상식이 되겠군요. 그것도 두 번째 첫 번째 비상식이죠. 비상식은 이준석의 행동. 그렇죠. 두 번째 비상식은 당에 이준석이 징계한 그 부분, 그것도 비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대표가 유사일에 내가 정치시당한 지 27년인데, 나 징계받는 것도 처음 받고, 또 징계당하고 저렇게 설치는 것도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비상식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느냐. 또, 당대표를 징계했으면 당이 그 징계를 당하고 당이 혼란하게 된 책임이 왜 한쪽에만 있습니까? 오케이. 양쪽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를 징계해서 내보냈으면 그 한쪽을 담당하던 권성동이도 나가는 게 당연하죠. 응? 그렇지 않고 책임이 양자에 같이 있는데 한쪽은 쫓아내고 한쪽이 책임 있는 사람이 앉아서 수습하겠다? 이 혼란의 책임이 있는 양당사자가 같이 물러나는 게 모양이 맞지? 맞습니다. 어떻게 한쪽은 남아서 수습하겠다? 원내대표를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110명이 넘는 당에서 원내대표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그 당은 해체해야지.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그게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는 거죠. 그렇게 뽑지 않고 원내대표가 겸직하고 있던 직무대행만 떼서 요것만 딱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자기는 자리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비정상으로 본 거예요. 봤죠. 또 세 번째 비정상은 법원 판결입니다. 네. 응?
법원의 판결은 합법성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응? 법원 판결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이번 법원 판결을 내 유심히 보니까 저건 합법성 판결이 아니에요. 응?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의 구성원들이 비상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면 법원은 그 판단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법원이 나서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버리면 법원이 정치를 한 거예요. 그건 법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의 영역이지. 응? 그렇게 판단해 놓고 다시 법원에서 이제 뭐 판사 성향이 이러니 저러니 그건 논쟁한다는 게 그게 우스운 이야기야. 이미 법원이 그 상황을 판단할 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지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이 그 판단을 해갖고 결정을 내렸으면 항소로 해가지고 바로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항소로 해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당이 또 비대위를 결성한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또 결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응? 주호영이만 바보 되는 거야. 주호영이 내세워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놔놓고 직무정지가 됐으면 그게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다투면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결론을 보고 정상 비정 다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비대위 구성한다? 그럼 조영이 바보 만들어 놔놓고 이런 엉터리 없는 당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 예초부터 비대위 구성은 하는 것보다도 원내대표가 같이 책임이 있으니까 원내대표를 바꾸고 근데 바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라. 그게 정상 아니었느냐. 그래 놔놓고 이준석이 징계 풀릴 때까지 그때 가서 다시 6개월 징계받은 사람이 당대표를 다시 한다? 그 상식에 맞습니까? 징계 수용하는 순간 자기가 당대표를 사퇴했어야지. 그럼 비정상적인 사태로 당을 내홍에 몰고 가고 또 최근에 또 비대위원들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지 말고 남부지법 수석부장 판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라고. 이거다. 응? 오케이. 그게 맞잖아. 비대위원장 모시자. 그러지 말고 당이 자정 능력, 자생 능력을 상실했으니 모든 걸 지금 법원에 의존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비대위원장으로 남부지법 수석부장 판사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내가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왜 개입을 하겠어요? 자기 앞길도 구말린데 왜 이 진흙탕 싸움에 대통령이 개입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개입하기 싫은 거예요. 개입해 본들 답이 안 나와요.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이하고 맞짱 뜰 그런 호봉입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관여 안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야. 당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자생 능력을 상실했으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해법이 나왔네 뭐. 예, 말씀하시죠. 법원자 수석부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그게 정상화이고. 이거 아주 중요한 제목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의 그 형태, 행태를 보면 그거는 대통령의 모습은 상식이군요. 응? 당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거는 괜찮은 모습. 응. 혹자는 대통령 확실히 조정하고 정리하라는 그게 안 되는 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였어요. 지금은 대통령은 평당원이에요. 아마 윤 대통령 책임당원도 아닐걸? 평당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매달 우리가 책임당원 돈을 50만 원씩인가 냅니다. 그래요? 그렇게 높아요? 그때 평민 지역 시민들은 한 1,000원씩이나 그럴 텐데. 아유, 우리는 50만 원씩 50만 내요. 원이군요. 이거는 통장에서 원천 징수예요. 시도지사. 근데 대통령은 아마 지금 당비 안 낼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평당원이군요. 그거 한번 알아봐요. 평당원이에요. 우리는 간부당원이에요. 오케이. 간부당원이라서 돈을 내야 되고, 대통령은 평당원일 거예요. 근데 평당원이 어떻게 당무에 개입해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왜 비록 당원이지만 그러니까 당원 제1당원 아니냐 내가 이래갖고 개입에 먹는 거 생겼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탄핵하는 됐지.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고 있는 그것이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지. 그걸 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 하나만 이제 그 관련해서 추가로 더 여쭤보면 이제 말씀이 먼저 비대위 권성동의 현재 상황은 아시겠지만 장제원은 그래도 뭔가 입장 표명을 했어요. 좀 아까 뭐라고? 나는 모든 무슨 임명직 그래서 저기 안 하고 임명직 이런 거 일체 안 하고 일개 지역의 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만 내가 충실하겠다라는 건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권 아저씨 같은 경우는 권 대표 같은 경우는 권원내 대표는 비대위를 자꾸 2번씩이나 벌써 내서 그 거짓 쟁점 아닙니까? 진정한 쟁점 본인의 그 거취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우스운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하는 행동도 구질구질하다. 사내답지 못하다. 권성동 대표의 행동도 구질구질하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습을 한 뒤에 물러나겠다는 No! 그 태도 말이에요. 분란의 책임자가 어떻게 수습 당사자가 됩니까? 그렇죠. 자기가 분란의 책임자였는데 분란의 책임자가 물러나고 그 후임자가 수습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거는 맞지 않지. 시장님, 그 정확한 말씀에서 정말 속이 다시면 합니다. 지금 김기현은 당대표 하겠다고 하고 속으로 안철수도 속으로 당대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누구냐를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윤모라는 사람이 있고 저도 누군지 모를 정도의 이름만 있어요. 김태호 그거는 이런 거 갖고 되겠느냐. 사람을 나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을 믿는 겁니다. 집단 지성을 믿는다. 11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지 특정인을 상정을 하고 해서는 안 되죠. 네. 집단 지성을 믿자. 대표님 경험에 집단 지성에 의지해서 잘 세워진 경험이 좀 있죠?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완전히 폐허가 될 때에 비로소 새살이 돋는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 말씀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 대선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혼란이 올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나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하방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방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중앙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분담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의도 있으면. 근데 내려와서 자치단체만 책임지면 여기 일만 하면 되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또 하방을 해서 보니까 더 잘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 중앙이. 중앙에 있으나 지방에 현명함의 내려오면 원천을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현명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식의 판단이 상식적인 이 판단입니다. 하방에 하니까 좀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는 보이지 않아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2011년도에 디도스 사태 때 디도스. 내가 친위 친박이 합세를 해서 그 다음에 공천권 때문에 날 쫓아내려고 했을 때 내 네. 저항 안 했어요. 저항 안 했다? 네. 안 했지. 너희들끼리 해라. 네. 응? 관두셨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나왔어. 지방선거 때도 광역단체장 6석 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응?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들 너희들한테 공천권을 다 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네. 약속을 했어. 그건 언론에 공개해서 약속을 했어. 나는 약속 지키고 바로 이튿날 물러났어. 당일날. 근데 국회의원들 책임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치를 하려면 담백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구질구질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고 탐욕, 집착으로 자리를 고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얼마나 추하게 보여요.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도 그건 추한 겁니다. 권성동의 지금 행태가 그런 모습이죠. 한번 어총에서 한 것은 나는 집단지성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비대위 하자는 것도 제2차. 그것도 62명이 모여서 한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의 비상상황인데 110명이 넘는 당에서 62명이 모여 절반 조금 넘게 모여가지고 결정했다? 그건 집단지성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폐허가 될 필요가 있다. 그 일부 추종 세력들만 그래. 모였다는 오해를 받는다. 권성동 추정 세력. 일부 추종 세력만 모였다는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거는 집단지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 수레가 쭉 흘러. 선거 때도 박근혜를 이용한 선거 안 한다고 했어요. 네. 선거 끝난 후에도 대구 시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면 달성 군수를 통해서 시에 요청하면 그거는 해소시켜 준다고 했어요. 네.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나는 자체가 정치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쪽이든 그쪽에서 원했든 아니면 혹은 다른 어떤 뭐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 그쪽은 좀 현실적으로 대선 때
그걸 예측하지 않고 투표했을까요? 아, 국민들이 평생을 검사만 하신 분인데 정치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럼 집권을 하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투표했을까요? 지난 대선 투표는 반문재인 투표입니다. 문재인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야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투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역량이 안 되면 주위에 정치력이 뛰어난 참모들이 같이 나라 운영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파이널 디시전만 해주면 돼요. 그 대통령이 A냐 B냐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응? 뭘 어떻게 하면 돼?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 정무팀에서 저가 판단해야지. 내가 이야기할 거 뭐 있어? 나는 대구 시정만 보면 근데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전문가도 제대로 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많은 거. 또 윤통은 지금 만기칠람 하는 거. 뭐 방법 좀 없습니까? 윤 대통령 내가 보건대로 만긴칠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새로운. 그건 뭐 나는 도스트래핑 하는 것도 저 전혀 맞지 않다. 네. 연두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그건 대통령이 왜 그래 할 수밖에 없냐. 대통령 말은 마지막 결정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 돼가지고 나라가 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안정이 됩니다. 아하. 네. 응? 대통령이 좀 정상궤도를 되찾아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도 좀 제발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근데요, 아내로서 역할만 충실하겠다.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국정에 개입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인입니까? 응?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국가 의전 행사 있을 때 그냥 퍼스트 레이디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영부인은 독자 정치가 없어요. 문재인은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임명을 안 했냐? 친인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 못한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인척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확실히 서면 임명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임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친인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명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 보면 간단해요. 그 다음 대통령께서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영부인을 감시 통제하다는 뜻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제권 최소한의 관리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원래 처음 하신 대로 하자 이거예요. 난 부속실이 없다고 한 번 더 여쭈면
말은 그러니까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 현실성이 좀 맞추어서 좀 보완에 의해서 그거는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한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거는 나는 대통령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판단 추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특검이 또 이제 이재명 후보 대표가 되는 바람에 더 강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대구에서 벌이는 사업들이 이재명 대표가 털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그런 때문에 말씀을 해도 돼요. 에 몰려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인데 지금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줄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야당 협조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영수회담을 검토를 한번 해보면서 전국의 돌파구를 삼을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정치적인 좀 그건 장재호의 사람은 아니죠. 당선자 비서실장으로서. 그렇죠. 당선자 비서실장으로서 초기 청와대 구성이나 그 다음에 내각 구성할 때 장재원 실장이 상당히 관여했을 겁니다. 다르지. 이게 다른 정치는 들어볼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야. 다 그냥 우리는 장지영의 숙청 이렇게 판단하는. 아니,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지금 행보, 새로운 물갈이 이런 거는 필요한 거. 그거는 필요하죠. MB가 촛불 사태 대응을 할 때 청와대를 전부 다 비서실장이야 싹 내보내고 새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약한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이런 건 실무진 교체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지금 윤석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거기에 비서진하고 밑에 행정관들 그 교체하는 게 그게 무슨 인적 개편입니까? 그죠. 인적 개편을 하려면 시장님 보시기에 머리를 바꿔야지. 시장님 보시기에는 이건 좀 불충분하고요. 불충분이고 충분이고 떠나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켜보는 거죠.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얘기를 좀 아쉽다거나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거나 뭐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큰 여러 가지 정책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있군요. 아직은 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저는 나라가 혼란되지 않고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 생각만 지금 있죠. 그것까지는 또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대구시에 계십니다. 그 아까 이재명 야당 대표를 너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좀 퍼뜩 생각이 난 건데 지금 대구시에서 제일 큰 시장님이 가장 이렇게 하고 잡고 있는 큰 문제는 역시 통합 신공항이겠죠. 그 법이죠. 그걸 어떤 제가 아까 그 공무관이랑 서로 얘기하면서 재밌게 얘기한 게 결국은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케이를 받아내야 되고 그런 그죠.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에서는 다 오케이 했고, 했습니까? 그거는 야당의 동의를 받아내는 게 이제 제일 시급하죠. 야당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받기 위한 우리 시장님만의 독특한 기술, 정책 이런 거 뭐가 있습니까? 아마 홍준표식 뭐가 있을 법도 해서. 야당도 거기에 동의를 나는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대구 통합신공항법이 통과가 되면 광주 공항 이전도 똑같은 절차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공항도 똑같은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야 광주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소위 민주당 주류들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같은 이해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구 신공항 특별법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 같으면 홍 대표님의 정치력이나 인간관계라면 이재명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야당 대표들 중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로 호소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십니까?
나는 그게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정치적인 양식을 믿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똑같이 통합신공항법은 홍준표 방식으로 한다고 대선 공약을 10번도 더 했습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TK 지역 와서 홍준표 방식으로 통합신공항을 하겠다. 공약 한 셈이네. 대선 공약을 했다니까? 민주당 대선 공약, 우리 당 대선 공약이 똑일치예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 문제에 한해서는 약속했습니까? 거짓말하면 TK의 표가 하나도 없지 앞으로.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에 밥 먹듯이.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난 이거 빼줘. 내 질문자 그것도 안 되라고. 그런 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에요. 양식을 믿는. 그거는 나는 이재명 대표의 양식을 믿습니다. 제가 굳이 부탁 안 하더라도 그분이 대선 과정에서 한 말씀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제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했다고 치고 그거는 치고 저로서는 인상적인데 열한뉴스 돈 안 주는 사건. 그거는 구미 씨가 사실 마치 뭔가 채권자처럼 돈을 확 잘라버리고 안동시로 바꾼 사건.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어떤 홍준표 정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뭡니까? 그게 이제 그 고르드이소의 매듭을 어떻게 푸느냐. 뭐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드이소의 매듭을 푸는 방법으로 그런 방식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거는 단칼에 잘라버려야지. 그거 길게 질질 끌면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연합뉴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연합뉴스 단말기를 보고 하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군요. 그냥 그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 단말기를 시청 어디엔가 설치해 놓고 그 단말기를 구독료를 대구시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받아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작부터 그걸 잘못됐다고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시정을 비난하는 기사 쓰는 거는, 비판하는 기사는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없습니다. 네. 비판이 아니고 비방이나 비난은 그 문제가 다른 겁니다. 비방은 허위의 팩트를 근거로 해서 허위의 팩트요? 하는 거고, 그리고 비방은 감정을 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론 기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언론은 팩트를 근거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거짓된 것을 근거로 비방하고 비난하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야. 그 여의도 찌라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종래부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걸 바로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럼 1억 이제 중단된 거예요? 중간에 안 주는 거지 뭐. 우리 그 수신기를 반납시켰어요? 철수해가 보내버렸으니까 안 주는 거지 뭐. 뭐 기사를 굳이 저도 언론이기 때문에 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후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냥 뭐 계속 저랑 가만히 있을 텐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기재부에서 이 기사로 쓸 건 아니지만 100억 이상 깎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년 이상하네. 그러니까 막 연합뉴스는 좀 그 300억인가 그러는데 100억 가면 그러면 휘청한 거지 뭐. 지금 그게 추세인데 시장님께서 딱 선도적으로 그거는 하신 거네요. 다들 무서워하는데 완전 문을 열어젖힌 거 시장님께서 아니야? 완전히 공개적으로 문을 열어젖힌 거 아니야 먼저? 아니 그거는 공론화가 돼버렸지. 그게 중앙정부도 사실 무지하게 겁내는 사건인데 아. 대구시장에 해버린 거야 그거. 아니 그거 앉아서 큰 사건이야. 그 누구 마음대로 그럼 나 물어 뜯어봐라.
근데 그 후에 가면 또 항의도 못 하죠, 자 시장님한테. 뭘 물어뜯어. 그래. 그 다음 2차 나갈 게 있는데. 그럼 내가 뭐 싸울 때 그냥 단발로 싸우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고 이때다 싶을 때 붙는 거예요. 네, 다 계획. 싸움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죠. 저쪽에서 나오는 대응하는 걸 갖다가 감안하고 2차로 어떻게 붙는다. 그럼 3차로는 또 어떻게 한다. 그걸 1, 2, 3차까지는 최소한 계획이 서야지 큰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 큰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그 덕목이라는 게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시장님이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떠십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는 걸 허를 찌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용기라는 건 역시 확 붙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잘 봤습니까? 배짱이지 뭐. 진짜. 배짱이지. 그죠? 배짱이지. 아니 근데 생각도 다 해야 되나 또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페이스북 내용 보면 저 행안부를 딱 집어가지고 한시 조직이라고 있어. 한시조직. 행안부에서 저게 정부 내 모든 부처의 갑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갑질하는 유일한 그 가방이야 진짜. 그렇지 이게. 갑 중에 갑이지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근데 행안부에서 그래 할 수 있는 배경은 조직권을 한시조직.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스. 지방자치의 전국 그 감시감독권을 행안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조직 하나 늘리려고 해도 행안부 협의를 해야 돼. 전부 다. 행안부가 노하면 못 늘려. 맞아. 근데 그게 지방자치의 자치조직권과 정면 배치가 되거든. 자치조직권이요. 그렇죠. 그건 지방자치법의 기준입니까? 아,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에요. 원리가. 예. 아, 그 정면 배치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에 그 못 대듭니다. 그런데 내가 2달 동안 한시 조직을 우리가 대구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조직을 좀 늘리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협의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대구시장이 자치조직권을 직권으로 발동하겠다. 그걸 큰 성과를 줬어요.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조직하겠다. 그 오늘 페이스북 통해서 통보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행안부는 어떻게 되어가는 대응 방법 있나? 거야? 야 우리가 세겠어. 그래서 이상민이 꼼짝 못하잖아. 그거는 협의 절차라고 나와 있어. 협의하고 합의는 틀려요. 그렇죠. 협의, 합의, 승인 다 틀려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 조직한다가 아니야. 협의를 한다. 그 협의는 했단 말이야. 지금 말씀해주신 건 어디 법이에요, 시행령이에요? 법이야, 법. 법의 지방 대통령령이야. 그래 협의를 했는데 지방법상 예, 시행령. 협의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다음 협의는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물론 배짱에 깔렸지만 자꾸 뭘 새로운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 그죠? 남들 생각 안 하고. 그게 행안부가 그렇게 정부 부처 내도 그래요. 정부 부처 내 조직 통제하는 것도 행안부가 해요.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의 가장 큰 무기야.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히 행안부에 갑 중에 갑인데 그래 못하지. 홍준표 배짱 아니면 안 하겠다. 배짱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 끝.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법조인으로서 근무 한동안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거 발견하는 게. 그게 아니야. 국회에서 우리가 여야 합의할 때 모든 사안을 협의냐 합의냐 가지고 극렬하게 대치를 해요. 정치의 경험이군요. 그렇죠. 협의라고 하면 여야가 해보고 안 되면 한 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라고 하면 양자가 동의를 내야 돼. 네. 응?
근데 협의 합의 개념은 공무원들은 잘 몰라. 근데 정치인들은 워낙 협상을 많이 해봐가지고 입법자 협의 그거는 별로 그 말만 들어가면 이건 내 거야.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돼버려. 근데 법에는 협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랑 싸울 수 있는 그 정치인 출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그렇지.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시 그러면 2차로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다 하고 오늘부로 협의 종료. 자치조직권 발동. 멋있네.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걸 들고 나오면 2차로 또 나가는 게 또 있어. 그 행안부에서 못 나올 거야. 준비를 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구미 사건도 그 전 시장도 많은 그거를 똑같은 일 겪었을 텐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구미 대구 시민들 250만 시민들이 식수고통을 받게 된 거는 구미공단이야. 구미공단. 전적으로. 그 구미가 가해자야. 근데 대구는 피해자야. 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한테 물 한 모금 달라고 호소한 지가 13년이 됐어. 13년 전이군요. 응? 13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물을 안 주고 배짱 튕기고 새로 된 시장이 그걸 이미 합의 본 걸 지난 4월에 합의 본 걸 뒤엎고 그러길래 자른 거야. 너가고 안 한다. 구미시장, 새로 구미시장. 너가고 안 한다. 대신 구미공단에 새로 입주하는 모든 업체는 공해업체는 대구시가 동의하지 않는다. 대구시 동의 없으면 공해업체 못 들어와요. 일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 한 업체도 동의하지 않는다. 5공단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그 입장을 천명해 버렸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울 거예요. 대구는 그 동의 안 해주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거는 경북지사인가가 뭐 머더레이트 한다고 막 그러고 있다고. 조정 권한이 안 있지는 건 없어. 권한 없겠지. 권한도 없어. 그건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대구시만 합의하면 안동댐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의는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랑 어디랑? 되고 있습니다. 안동시하고도 되고 있어요. 안동시, 환경부, 대구시. 수자원공사. 수장. 그럼 구미시장은 또 어떻게 하나?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제. 물론 구미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금 이런 요 부분에 관한 대구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언론 반응은 어떤 건지 있어요? 나는 여론, 언론 반응 그건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정치인이 여론을 안 봐요? 어이, 내가 옳다고 하는 걸 하는 게 정치인데 그게 옳다고 판단이 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여론이 잘못 돌아간다고 해서 그거 굽히면 안 되죠. 그건 굽히면 안 되지. 진주 어려운 폐업할 때도 똑같은 방법이었어. 오케이. 진주 부분요. 그때도 관철시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세상의 감정, 국민들의 어떤 뭐 어떤 생각 같은 게 좀 더 이렇게 뭐 더 동정적이 돼가고 있잖아요. 뭐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좀 좌파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거죠. 재정 문제라기보다도 뭐라 그러지? 도덕적 해이.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 자체로.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됐다. 강성노조가 핵심이었죠. 놀이터가 됐다. 강성노조. 그래서 이거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 점은 뭐 더 확보해 주시겠네요. 강성노조 문제랑. 그렇죠. 의료기관으로서. 아주 저로서는 아주 생각 이상으로 훨씬 예상을 했지만 더 기분 좋고 더 분명하게 시장님 생각을 드려서 감사하고요. 우리 자기가 추가로 여쭤볼 거 있으면 좀 해봐 있습니다. 아니 사실 아까 당 얘기 그렇죠. 처음에 잘 들었는데요. 제가 혹시 권 대표가 비대위를
고집하는 뭐 특정 이유가 있어요? 하기 어려울 거예요. 비대위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거다. 그게 어려운 게 오늘 서병수 사퇴 해버렸어. 그렇지. 아예 관둬버렸죠. 서병수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서명수가 생각이다. 그래서 서병수가 그 순하디 순한 서병수도 도저히 당원들의 마음도 그게 글로 모아질 수 있어. 그럼 정국이 부의장 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자멸할 거야. 오늘 서병수 사태가 지금 충격적이에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엊그제 보니까 그윤 대통령과 권 대표가 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기자들은 이제 윤심이 어찌됐든 권 대표가 비대위 꾸리는 걸 지금 왜 잘못된 구조로 가는가 하면 윤석이하고 윤핵관하고 이 싸움에서 밀리면 내가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응?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둘 다 손을 놔야 돼. 손을 놔야겠다. 손을 놓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멋있다. 새로운 세상. 그런데 둘 다 지금 기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싸움에 나라도 어지러워지고 당도 어지러워지고 그거는 염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구질구질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게 윤 대통령을 위한 이유. 그렇죠. 혹시 대표님 여기 시장님께서는 당대표도 이제 하셨는데 요즘에 조금 얘기 들리는 게 원내 정당화라고 해서 이국식 원내대표도 좀 원내 중심으로 당이 이끌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뭐 의원님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차제 아예 그냥 그쪽으로 나가자. 대표님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지? 원래 5.16 직후에 민주공화당을 만들 때 그 조직의 모델은 북한 노동당입니다. 그 조직을 모델로 북한 노동당의 조직을 모델로 민주공화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당 의장 제도가 있었고 지금의 당 대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원내 총무 제도가 있고. 근데 그 구조를 무려 50년 이상 지내온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원내 정당화라고 하도 27년 전부터 내 정치 입문할 때부터 떠들어가지고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가 됐어요. 맞아. 총무가 대표가 됐어요. 원내 총무는 심부름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원내 대표라고 제도를 만든 것은 내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2006년도 혁신위 할 때 우리 당원의 원내 대표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전에는 원내 총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대표님 때군요. 그래서 혁신위 할 때 내가 원내 정당화를 추구하면서 원내 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원내 대표 위상 강화를 했어요. 지금 그까지 온 것만 해도 원내대표 위상이 굉장히 세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하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근데 그걸 원내대표하고 투톱 체제로 만든 거는 2006년도 혁신위 할 때 내가 만든 거예요. 원내정당화를 추구하면서. 그럼 추구하셨네요 이미 그때 이미. 그때 이미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원내대표 만드니까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만들었다. 따라온 거. 이제는 현실적인 제안을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해보란 거지. 원내 정당화에 대해서
원내대표 지 인정해주고 그걸 갖다가 투톱 체제로 만들어주면서 타협을 한 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한두 가지만 이건 조금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 지금 근처에 와 있더라고요. 대구에 있다면서. 그래서 뭐그왜 친가가 이쪽이라고 하는데 뭐 학자들은 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난 관심 없습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고 맞습니다. 이 대표를 지난 대선 때도 두 분이나 뛰쳐나간 걸 내가 중재를 했어요. 두 번이나 다 뛰쳐나간 걸. 직접 전화도 하시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한테도 그 당시 후보한테도 처음에 뛰쳐나갈 때도 잡아라고 조언했고 맞아요. 두 번째 뛰쳐나갈 때도 울산까지 가도록 내 조언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그 맞추고 했는데도 그때 이 대표의 행동은 나는 지극히 못마땅했지. 근데 대선 치르기 위해서는 안고 가야 된다. 네. 이제는 이 대표가 두 번이나 그랬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선에 겨우 이기고 0.73%인가 이기고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자기가 적대적으로 하던 윤핵관들을 그래 안았어요, 그랬어요. 당대표니까. 근데 계속 적대 세력을 유지했어요. 세력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억누를 때는 세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데 세력도 없는 필마당기로 어떻게 윤핵관이라는 그 세력들을 제압을 할 수 있습니까? 제압을 못하면서 계속 분쟁만 일으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 측에서 여기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끌고 가면 당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겠다.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드러내자.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응?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어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본인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로 당대표의 원래 자리로 변신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변신하지 않고 윤핵관과 맞서는 필마당기로 맞서는 한 축으로 계속 남고 있으니까 당대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당대표는 전부 끌어안아야 돼. 네.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징계 불복 소송하겠다고 할 때 내가 말렸어요. 전화하셨어요? 불복 소송을 하면 내가 보건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성상납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무마 과정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보건대는 어느 판사라도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응? 성상납은 그거 문제가 안 되지. 그거는 수사 중이지만은 무마 과정은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김철근이 통해서 무마 안 했다고 주장해 본들 나는 몰랐다. 믿을 국민이 어딨냐. 그거 믿으면 판사 같으면 판사도 아니지. 형사재판하고 징계소송, 민사재판은 달라요.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재판, 징계소송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징계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는 받아들인다. 수행항공을 안 해서 대표님이 통화를 직접
하셨 직접 통화했어요. 그렇군요. 그 승복을 하게 만들었구나. 그러죠. 그거 하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비대위 그거 하려고 할 때 변칙적이다. 권성동 대표가 나가고 후임 대표가 와서 비상대책위원회 권한 직무대행으로 꾸리는 게 맞다. 그렇지. 그래서 저거는 가처분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요. 처음에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절차상 하자 치유됐나? 근데 치유를 전국위원회 4분의 1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최고위원회 의결이 없어도 전국위원회 동의를 4분의 1 받았으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거야. 그럼에도 이번에 법원이 그래서 벤지하고 그 쇼를 한 게 그게 아니더라도 하자는 치유됐어. 그럼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서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이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 당의 자유재량 행위예요. 그건 법원의 영역 아니야. 그 사법의 문제가 된 거죠. 고부대법이. 그 사법부의 영역 아니야. 합법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성의 영역은 절차상 하자만 문제가 없어. 없으면 치유되었으면 거기 손대면 안 돼요. 왜 판사가 정치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판결문 보고 요즘 판사들은 합법성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는군요. 참 대단합니다. 내가 딱 간단하게 그랬었어요. 딱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좀 서로를 위한 어떤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하태경 의원은 뭐 이준석에 대해 어쨌든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이준석이 이 대표도 사실 이미 늦었어. 이제는 이젠- 볼수 없는 겁니까? 이제는 테러를 열어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건 죽고 죽이고 게임밖에 없어. 이 대표도 이제는 뭐 아이, 가처분 신청 또 했기 때문에 저거는 죽고 죽이고 게임으로 끝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윤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 이거를 올리는 무슨 현명한 어떤 당이 정상화돼야죠. 당이 먼저 정상화돼. 윤 대통령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당이 정상화돼야 된다. 둘째, 영부인 리스크를 제거해야 된다. 영부인 리스트. 예. 그 두 가지만 되면 지지율 나는 오르리라고 봅니다. 2030에 또 굉장한 어떤 뭐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2030의 본질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리고 회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이번 이준석 사태를 기하로 2030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상을 많이 바꿨을 겁니다. 많이 바꿨을 그런 겁니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청년 정치를 표방하면서 청년답지 않는 정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에요. 청년이라는 게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고의 유연성이고 네. 생각이 젊어야 돼.
내 지나가면서 여대생들이 사진 찍자고 와서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물어봐요. 나는 할배다. 할아버지다. 근데 왜 그러냐? 생각이 좀 쩌나요. 생각이 좀 전화를 난 이준석 대표가 참 아깝게 생각하는 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판단 빠르고 그런 사람이 왜 저리 됐을까? 정치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임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성이 발라야 돼. 이상합시다. 예. 마지막 하나 있어요. 예. 자, 하나 하다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사진 기자님이 예. 궁금한 게 많아. 하나만. 네, 좀 서서 이렇게 인터뷰 자연스럽게 사진 찍을 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사진